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희망정신건강의학과의 김영인 원장입니다. 어, 또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최근 몇 달간 좀 이 주제를 이어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격장애, 성격장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같이 얘기를 나누어 보고, 그리고 질문도 받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인제 성격 장애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격 양상이 고정되어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적이나 직업적 기능에서 심각한 장애를 가져오거나 주관적인 고통을 가져온다면 이거를 인제 성격 장애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한 개인이 평생 또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행동 양상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에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사실 몇몇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성격 장애인가?' 혹은 이게 인제 정신과적인 질환, 대표적으로 인제 좀 감별이 필요한 질환들이 인제 우울증이 있겠고 조울증, 그다음에 PTSD도 어떠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제 좀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감별이 필요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음 이게 인제 감별이 인제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살아오신 이야기나 최근에 인제 감정선, 그다음에 인제 심리적인 인제 분석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인제 좀 감별해 나가고, 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쪼금씩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제 클러스터 A에 있는 이제 해당하는 몇 가지 질환들, 인격 장애들을 쪼끔 다루어 봤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클러스터 B군에 집중을 해서 좀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 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B군 성격 장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대단히 극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살아오신 이야기들이 좀 드라마틱하고 극적이고 갈등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인제 어떠한 관계상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인제 픽션에서 극적으로 좀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직접적으로 이게 인제 "어떤 질환이다." 이렇게 언급은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내용은 전형적으로 인제 클래스 B의 histrionic personality 이 디스오더를 묘사한 듯한 소설이다. 혹은 뭐 뭐 '저 악당은 딱 안티소셜인데.' 이렇게 인제 좀 생각이 드는 그런 인제 내용이 그대로 극 중에 인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제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거를 직접적으로 다룬 영화가 있죠. 그게 인제 위노나 라이더하고 그다음에 안젤리나 졸리하고 인제 좀 주연을 했었던 그 영화인데, 예, 그런 영화들에서 인제 다루고 그분들의 인제 극적인 감정들을 그대로 묘사를 하는 그런 인제 이야기들이 좀 있기는 하죠. 그래서 저는 인제 직업적인 특성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보면은 인제 그 역할을 연기하시는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하시거든요. 연기 진짜 딱 있는 그대로 그 퍼스널리티의 특징을 그대로 이렇게 좀 어 그 거의 묘사를 하다시피 그렇게 인제 좀 연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인제 어느 정도의 인제 감정이입이 없고서는, 캐릭터에 인제 감정이입을 하지 않고서는 '저 정도의 연기는 불가능하다.' 요렇게 느껴지는 장면들이나 그런 이제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뭐 그런 분들의 정신 건강도 어느 정도 좀 걱정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전에 인제 로저먼드 파이크 그런 이제 인터뷰를 한 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휴식기를 되게 길게 가져요, 그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인제 옛날에 인제 나를 찾아줘라는 영화, 인제 국내 제목이 그거였고 영어 제목이 아마 곤거리였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시면 이제 로저먼드 페이크가 연기한 역할 자체가 이제 나르시스틱 퍼스널리티 디소더하고 그다음에 안티소셜하고 이렇게 딱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어느 쪽인지 헷갈릴 만한 그 정도의 인제 두 가지 퍼스널리티가 공존하는 역할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 저는 인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 배우가 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배우는 아닐 텐데 어떻게 저렇게 표정이나 뭐 말투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한 성격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지, 뭐 그게 인제 좀 신기하기도 했었는데 막 나중에 좀 찾아보니까 인제 뭐 길게 휴식기를 가지고 뭐 인제 그 영화 산업이 좀 이렇게 잘 발달이 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러한 이제 배우들의 심리적인 지원도 적절하게 좀 잘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인제 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 로저먼드 파이크 같은 경우에는 인제 좀 역할을 하고 나서 한동안 인제 좀 쉬면서 뭐 꼭 뭐 인제 정체성을 다시 찾아가는 그 과정을 좀 열심히 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뭐 국내에도 인제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는 뭐 배우분들이 있죠. 그래서 인제 보면은 인제 다작으로 되게 유명하신 인제 뭐 몇몇 배우들이 있는데, 근데 뭐 보면은 인제 사실 어떤 영화에서는 정말 인제 안티소셜의 모습, 반사회적인 이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음 그런 캐릭터를 연기를 그냥 막 여러 뭐 회장님도 하셨다가 무슨 뭐 검찰도 하셨다가 뭐 이러면서 인제 안티소셜의 퍼스널리티를 연기를 막 다작을 하시는 배우분들 또 인제 좀 본 적이 있는데 그 배우분들도 이렇게 좀 걱정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제 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인제 뭐 그런 인제 극 중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인제 좀 그런 얘기들을 같이 하면서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좀 이야기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기는 했지만 어 뭐 질문이 또 몇 가지가 있어서 질문에 답을 좀 하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진 님께서 질문을 해 오셨어요. 인제 A, B, C군을 쪼끔씩 균형 있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가에 대해서 인제 좀 그러니까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인제 그 진단 기준 자체는 보시면은 약간 인제 A군 혹은 뭐 B군과 C군 뭐 이럴 때 인제 그 핵심 특징들이 있거든요. 핵심 특징들이 있어서 그게 인제 두 가지 특징들을 다 공유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퍼스널리티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다라는 가정을 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뭐 A, B, C군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렇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가지고 있는 특징 자체가 인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얼마나 막 많이 의식을 하는지, 내지는 뭐 다른 사람들의 인제 뭐 욕구나 감정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인제 쪼끔 어 특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균형 있게 가지고 있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기는 해요. 그래서 뭐 그렇잖아요. 인제 A군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고 동떨어진 행동, 요것들이 특징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은 뭐
앞으로 뭐 어떻게 될까 이러한 종류의 불안과 근심이 주된 그 특징이 인제 뭐 C군하고 공존하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인제 뭐 B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인제 뭐 욕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인제 좀 애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인제 C군처럼 또 예민하게 반응한다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이고 뭔가 좀 본인의 감정 기복 요런 것들이 인제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인제 좀 차이가 있어서 동시에 나타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민 님께서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성격 장애는 스스로 자각하기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인제 본인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면 치료나 상담이 애초에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라고 인제 질문을 해 오셨어요. 예. 뭐 좀 그러한 특징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뭐 드라마가 있는데 아예 인제 사이코 테라피를 주제로 한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드라마 제목이 제가 지금 딱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 그 그러니까 어떠한 뭐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인제 본인의 인제 성격적인 치료 자체가 뭐 인제 건강한 생활이나 삶의 질이나 요런 거에 인제 좀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인식 자체가 인제 쪼끔 더 탄탄하게 있는 경우에는 그런 치료를 쪼끔 더 적극적으로 받으려는 분들도 많이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어 국내에서도요. 사이코세라피만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은 분들을 인제 좀 그 치료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대인관계나 혹은 인제 본인의 안정적인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인제 모티베이션이 돼서 치료를 받고 하시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워낙에 그 뭐 지적인 능력이나 인제 사회적인 기능이나 뭐 아니면 뭐 좀 이런 것들이 인제 떨어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인제 사이코세라피의 그 대상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쪼끔 치료하기가 약간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그럴 때는 인제 다른 물질 남용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그 때문에 인제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네. 답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인제 나는야 팔로 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배우들은 인제 자기가 연기한 캐릭터에서 빠져나오는데도 힘들어한대요. 좋게 말하면 몰입인데 저 정도로 본인으로 돌아오기 힘들어하는 거면 정신건강적 문제가 아닐까요? 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라는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인제 뭐 여러분들의 인제 관점들이 있겠지만 뭐 메소드 연기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것들을 경험하고 그대로 느껴서 그거를 있는 그대로 인제 뭐 '표현을 하겠다.'라고 인제 하는 종류의 인제 연기들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예를 들어서 인제 어떠한 픽션에서 가지고 있는 캐릭터의 서사가 있는데 음 뭐 조커를 예를 들어 볼게요. 조커 같은 경우에는 고 당시에서 약자예요. 약자고 뭐 어린 시절에 인제 뭐 누구한테 학대를 받고 방임이 되고 뭐 버려져서 뭐 누군가한테 인제 좀 무슨 고문도 당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인제 좀 그 정신병리 자체가 이거는 정신과 의사들이 보기엔 너무 고생스러운 스토리고 그리고 이분이 겪고 있을 고통은 아무튼 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인 거거든요. 치료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분이 인제 일단 이 병리 자체를 정의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게 PTSD냐 아니면 뭔가 좀 반사회성 인격이냐 아니면 자기애성 인격이냐 뭐 내지는 경계선 인격이냐 뭐 이것까지도 지금 이제 정신과 의사들끼리도 좀 애매하다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를 연기하는 사람은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하고 일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그 경험을 다 했다고 가정을 하고 연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게 인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상적인 경험이 돼요. 그러니까 외상 스트레스가 남을 정도의 그 역할들을 수행했던 배우들을 좀 생각을 해 보자면은요. 뭐 그 그 보더라인, 그러니까 경계선 인격이라는 것을 인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봤을 때는 '아 저런 인제 성격적인 특징이 있으면 적어도 경계선 인격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그때 인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 만나는 자유를 연기했던 인제 위노나 라이더나 인제 안젤리나 졸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인제 그 뭐 저쪽 뭐 어떻게 하죠? 뭐 서예지 배우나 아니면 뭐 아이유나 뭐 이런 배우들이 인제 연기한 캐릭터들을 보면은 상처가 굉장히 많고 뭔가 좀 본인의 인제 정체성의 혼란을 자꾸 겪고 뭐 이런 캐릭터들을 막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제 사실 거기에서 몰입을 해서 연기를 제대로 한다면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거거든요. 이러한 성격적인 특징들이 있다면 적어도 인제 우울이나 아니면 불안이나 이런 것들의 증상들은 굉장히 많이 겪으실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게 인제 연기의 인제 후유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특징들은 있지 않을까,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정신건강적인 문제가 인제 발생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역할을 좀 맡은 배우들, 악역도 마찬가지예요, 악역도. 예. 사람 아무렇지도 않게 막 뭐 잘라 버려 막 이렇게 인제 막 시키고 막 이러는 배우분들이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연기를 하고 나서 인제 되게 인제 좀 트라우마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제 좀 그 디롤링이라고 인제 좀 표현을 하는데, 그런 종류의 기법들을 통해서 다시 일상으로 좀 돌아오실 수 있게, 복귀할 수 있게 그런 좀 신경을 쓰는 심리적인 보완 장치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질문이 갑자기 많이 나왔네요. 네. 그래서 질문들 많이 올려 주셨으니까 또 이거 답을 빨리빨리 해 보고 그다음을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지 님께서는 "세로토닌은 우리 뇌에서 이완을 유도하는 역할인가요? 아니면 각성과 관련된 역할인가요?"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둘 다인 것 같긴 해요. 예.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신경 전달이 되는 회로 들을 보면은요, 정말 골고루 분포를 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극히 일부이긴 한데요. 뭐 어쨌든 인제 주로 인제 우리가 세로토닌 제흡수 차단제는 5-HT2A 리셉터를 통해서 작용을 하는 신경 전달 회로에만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인제 다른 리셉터에 작용을 하는 인제 약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약들이 어떨 때는 인제 좀 그 이완 작용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제 다른 인제 각성 효과도 있는데 주로는 이제 '이완 쪽에 더 가까운 분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세로토닌 수용체는 저기 위장관에도 있어요. 위장관에 되게 많아서 SSRI 계통의 인제 부작용 중에 위장관 부작용이 많은 이유가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시그널 님께서 음 또 질문을 해 주셨어요. "자기 세뇌하는 범죄자들 성격 장애의 위험성도 궁금합니다. 뉴스에 보면 범죄 영화를 보고 범죄하러 가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건 성격 장애인가요? 그냥 사이코패스인가요?" 사이코패스하고 그다음에 또 소시오패스 이런 인제 용어들을 인제 많이 씁니다마는, 이제 정신과에서는
이러한 유형들을 포함하고 있는 쪽이 인제 아무래도 인제 반사회성 인격 장애일 경우에 요런 특징들도 있다. 뭐 이렇게 인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그런 것들을 보고 뭐 따라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인제 뭐 그러니깐 악역이 주인공인 영화들이 있잖아요. 아예 인제 모든 등장인물이 악역인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그런 영화들을 인제 좀 재밌게 보고 나신 다음에 막 나도 주인공처럼 이렇게 인제 좀 몰입을 하셔서 뭐 이렇게 인제 하시는 경우도 있을 가능성은 있는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보고 '나는 꼭 저렇게 해 봐야 되겠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인제 기본적으로는 이게 인제 뭐 되게 동질감을 느끼고 인제 '공감을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반사회적인 성격 특징들이 있는 경우에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에는 뭐 반사회성 인격을 쪼끔 인격이 이러한 인제 용어들을 좀 포함하는 개념이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뭇잎해 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어요. "성격 장애는 어릴 때부터 징후가 나타나기도 하나요? 부모 입장에서는 애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그냥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신호는 아닌지 걱정이 된다. 어른이 사춘기 다 지나고 어른이 되고 나서 다시 판단해 봐야 될까요?"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음 이게 사실은 인제 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얘기이긴 한데요. 우리가 인제 청소년기까지는 성격 장애 진단을 하지 않아요. 그건 진단 기준 자체가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성격 자체가 워낙에 인제 그 "청년기가 되어야지만 인제 완성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다만 이제 대표적으로 반사회성 인격 장애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인제 행실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인제 인제 비행을 일삼고 뭐 그러면서 인제 뭐 어떤 것들에 대해서 뭐 하는 것을 죄책감 없어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쪼끔 반사회성 인격으로 인제 발전할 가능성도 있으니 뭔가 좀 치료와 교육을 병행해서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해하는 부분까지는 있어요. 네. 그리고 경계성 인격이나 인제 그 연극성 인격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기 이렇게 인제 접어들면서 쪼끔 감정적으로 격화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성격적인 특징들이 청소년기가 지나고 나서 좀 변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때는 성격 장애라고 진단을 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특징들이 있을 때는 쪼끔 더 임상적으로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정도로 답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강수진 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어요. 네. 노력을 통해서 성격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지, 좋아질 수 있는지라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네. 명상이 도움이 되죠. 마인드풀니스 무슨 기반으로 해서 하는 인제 DBT 같은 경우에 인제 경계성 인격 장애 치료 거의 표준처럼 되어 가고 있거든요. 어 물론 이게 인제 다른 치료적인 기법들과 병행을 하는 요소이기는 해요. 근데 명상을 인제 열심히 하는 것 자체는 "도움이 된다더라."라는 거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만 이게 인제 모든 성격 장애에 해당할 것이냐 그거는 아직은 모른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제 경계성 인격이나 인제 다른 인제 그 시기 장애 요런 쪽에 인제 좀 많이 쓰이고 있는 CBT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DBT라는 것들이 인제 조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어 그쪽이 인제 좀 명상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어 그래서 인제 '명상이 도움이 된다.' 정도까지는 그냥 원리나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고요. 하지만 이게 다른 성격 장애에도 과연 해당할 것인가? 사실은 인제 그게 인제 보더라인의 어떤 성격적인 특징 그러니까 폭발적인 감정이나 아니면 뭔가 좀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정을 처리하는 훈련을 반복함으로써 점점 좋아질 수 있다.
라는 것이 인제 좀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나르나 인제 아니면 안티소셜 쪽에서도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리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다음에 인제 소망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어요. 잠재되어 있던 성향이 그동안 인제 계속 묻혀 있다가 어느 순간 트라우마로 전환되어서 몰입하고 좌절되어서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예. 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극단적인 감정들을 경험을 하게 되면은 어 본인한테 인제 있는 어떤 성격적인 특징들이 여과 없이 인제 쪼끔 여유 없이 예 이렇게 인제 좀 드러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네. 그래서 잠재되어 있던 성향이 인제 묻혀 있다가 나오게 된다. 뭐 이런 특징들은 있고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는가.' 음. 그러게요. 사실 이게 관련되어 있는 서적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책도 읽고 공부하시면서 이거를 인제 지적으로 극복하려는 이제 '아 나의 성격적인 특성은 이러니까 이거를 인제 어떤 식으로 인제 쪼끔 처리를 해 나가겠다.' 하는 노력들이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성격 장애 정의도 그렇고요. 특징이 자체가 사실 interpersonal relationship 그다음에 attachment 요쪽에서 인제 좀 발현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 뭐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종류의 인제 사이코세라피나 아니면 CBT나 훈련 요런 것들을 통해서 쪼끔 더 효과적으로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쪼끔 해결하려는 노력 자체가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도움은 항상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인제 권태호 님께서 또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성격 장애 환자 보시면 정말 게임 최종 보스처럼 엄청 힘든 다루기 어려운 부분인가요?" 글쎄요. 뭐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게임에서 몹 처치하듯이 이렇게 진료를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누가 어렵고 누가 뭐 나쁘고 뭐 누가 인제 힘들고 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그분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의 핵심에 대해서 가장 좀 적합한 치료를 찾는다의 뭐 관점이기 때문에 음 뭐 그런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인제 뭐 공감을 해 가면서 이렇게 좀 치료를 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 중에서 좀 너무 어려운 감정을 겪고 계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저도 힘들죠. 저도 네 같이 느끼게 되는데 그런 경우들이 쪼끔 힘든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다 뭐 처치해야 될 어떤 악당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뭐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제 '다루기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료를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신이미닝 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원장님은 뇌 전거로 정신건강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튜브 보니까 그렇게 물리적으로 정신을 치료한다는 개념이 너무 신기해서요." 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 자극을 통해서 인제 인위적으로 간지를 만들어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자극을 통해서 예 그걸 통해서 인제 좀 뇌를 어떤 부분을 활성화를 시키고 그거를 통해서 뭐 우울 증상이나 다른 증상들을 인제 치료를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일종의 생물학적인 치료인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게 인제 물리적으로 정신을 치료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약은 어떤 거죠? 그것도 물리적으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물리, 화학, 지구과학으로 해야 되나요? 하여튼 나눠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치료를 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원리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충분한 통계를 가지고 있을 때 어 어떠한 증상에는 어떤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알 때는 그거를 치료를 도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임상에서 적용을 하죠. 그러니까 임상에서 적용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정기 자극 혹은 자기 자극을 통해서 뭔가 좀 뇌의 어떤 부분을 인제 좀 잘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증상에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예. 그리고 그게 굳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분들한테는 굳이 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치료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아 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강박증은 생각도 포함되나요? 행동적인 것보다 해결 못할 일에 대한 생각이 매일 반복되는 것도 강박증일까요? 이게 인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는 하거든요. 이게 인제 스펙트럼이에요. 뭐 반추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생각 하나만 계속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뭐 어떤 본 장면 어떤 충격적인 장면 내지는 내가 생각만 하면 괴로운 장면이 있는데 그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고 계속 생각이 나요. 너무 괴로워. 이것까지. 예. 이게 인제 스펙트럼이라고 본다면 그래서 사실 강박증이라고 인제 이름 붙이는 쪽은 더 이쪽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 어떤 생각이 내가 하면 안 되는 생각인데 내가 이 생각하면 되게 나쁜 사람인 것 같아서 인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생각이 자꾸 난다. 요게 인제 강박증 강박 사고의 특징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고 디스토닉한 어떤 아이디어가 반복적으로 드는 건데 뭐 해결 못한 일도 뭐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뭐 그렇게 괴롭지가 않아. 뭐 그러면 사실 이게 또 약간 강박적 성격 쪽에도 가까울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인제 다른 사람 신경 안 쓰는 인제 뭐 A 클러스터 A에서 나타나는 인제 아이디어의 특징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의 내용이나 임상 양상이나 그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아 님께는 뭐 바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답을 못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최롱 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성격 장애로 추정되는 사람한테 스토킹 피해 당하고 있는데 정신과 가서 상담하면 대처 방식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언을 해 주시는지."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성격 장애가 있으신 분이 오시면 이분이 치료에 인ول이 돼서 뭔가 좀 그런 성격적인 특징들을 고쳐 나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나가고 이렇게 인제 치료를 해 나가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옆에 있고 '이 사람한테 내가 당하고 있습니다.'에 대해서는 사실 옆에서 이 사람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어 그게 이제 어떤 경우가 좀 그 행동을 쪼끔 막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보다는 그리고 법적인 타당성이 있는지까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전문가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그 성격 장애로 추정되는 사람이 나의 가족이다. 도저히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뭐 그렇다 하면은 인제 같이 고민을 해볼 수는 있죠. 우리 누가 이제 가족 중에 인제 누가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인제 이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인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인제 그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한테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내가 안전할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외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좀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뭐 스토킹을 당하고 있을 때 인제 뭐 어떤 여지를 주면 안 된다든지 내지는 인제 어떻게 인제 좀 거절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제 쪼끔 같이 얘기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초롱 님께서는. 예. 그래서 좀 안전한 게 최우선이니까 예 안전한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몽 님께서 다시 질문을 해 주셨어요. "강박, 결벽, 청결 다 비슷한 계열일까요?" 네. 강박, 결벽, 청결. 결벽하고 청결 에서 행동이 잘 인제 좀 안 되게 되는 경우 이게 강박증이 있는 경우에는 obsessive slowness가 있거든요. 인제 약간 나태한 완벽주의자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인제 해야 되는 거 알면서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청결에 대한 강박이 있으신 분이 되게 더럽게 지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벽해지는 게 불가능하다고 아니까 그냥 괴로워하면서 계속 강박적으로 인제 청결에 대한 강박은 있으면서도 되게 더럽게 하고 지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인제 좀 다른 결이다. 인제 행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다음에 생각의 인제 괴로움, 침투 뭐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예.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질문을 빠르게 답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 이렇게 인제 좀 답을 하면서 좀 해 봤고요. 그래서 인제 오늘 제가 인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그 B군의 성격 장애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인제 반사회성 성격 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통은 인제 학교 수업을 반복적으로 이탈하고 선생님과 갈등 끝에 중퇴하고 선생님이랑은 한두 번은 싸웠고 내지는 뭐 협박하거나 좀 그런 행동들 그러니까 행실 문제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인제 좀 반복이 되고 그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인제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이 인제 쪼끔 잘 발생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인제 본인이 인제 좀 잘못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제 지적을 당하거나 뭔가 좀 그 처벌을 받을 위기 요런 상황에서는 심지어 "나 때문이 아니다. 이게 누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인제 쪼금 이제 프로젝션을 하는 식으로 어 얘기를 하거나 이제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나 이익이나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저함이나 고민 같은 건 별로 없으신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도 발생을 하지는 않죠. 일관된 책임감이나 장기적인 계획 같은 거는 발생하지 않는 그런 분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제 보통은 범법 행위가 반복되는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인제 거짓말을 하거나 가짜 이름을 사용하거나 쾌락이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속이는 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제 좀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반복을 하는 그런 형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가끔 뉴스들이나 가끔 무슨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서 인제 나오는 얘기들이나 아니면 그런 인제 그 범죄를 다룬 영화들 이런 것들을 보면 '우와 경악스럽다. 어떻게 저럴 수가.' 하는 내용들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로 이 반사회성 성격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인제 행동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무모한 행동을 하는 거를 굉장히 즐기거나 혹은 더 좋아하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일정한 재정적인 책임을 책임감 있게 재정적인 의무를 책임감 있게 인제 좀 다하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인제 무책임함이 지속되는 경우를 많이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인제 해치거나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거나 혹은 좋아하는 경우도 있는 예 그런 인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픽션에서는 악당으로 많이 그려지게 되죠. 악당으로 인제 좀 나오시는 그런 인제 경우.
예.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인제 뭐 그 최민식 배우님이 그 연기를 하고 나서 "내가 막 내 자신이 섬뜩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그 감정이나 혹은 심리 상태는 사실 일반적으로는 경험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앞에서 울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뭔가 좀 앞에서 너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에는 사실 어 일반적으로는 공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 네가 이 뭐 손가락이 잘려서 너무 아프겠구나. 뭐 팔이 잘리면 아프겠네.'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여 하나 썰고 뭐 이런 인제 캐릭터들은 전부 다 인제 반사회성 성격의 특징적인 면모들을 인제 좀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인제 드라마에서 악당으로 많이 그려지는 그런 인제 성격적인 특징이고요. 남자들에게서 인제 유병 연구에서는 남자들에게서 더 많은 걸로 보여요. 근데 이게 인제 어 어떠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남녀의 성 역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던 시대에서 뭔가 좀 정형화된 인제 성 역할 뭐 이런 시대에서 그러니까 남자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인제 그 시대에 남성적이라고 불렀던 뭐 어떤 면모들이 이런 식으로 인제 좀 '남성들이 쪼금 더 많다.'라고 인제 표현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 보는 인제 뭐 경계성 인격이나 아니면 뭔가 좀 히스 이 영국성 인격이나 요런 쪽이 '여성형 표현형이다.' 뭐 이렇게 인제 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뭐 어쨌든 이러한 경우에 인제 우리가 인제 반사회성 성격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자조그룹 형태의 치료 프로그램 그리고 동반 증상 조절의 약물 치료 뭐 이런 것들이 인제 쪼끔 같이 포함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약물 남용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쉽게 하기 때문에 자조그룹 형태 치료 프로그램이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좀 종종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교도소 수용자의 70% 이상이 이런 종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인제 형사 심리학적인 개념이고요. 소시오패스는 공감 부족이나 분노 조절 문제 뭐 무슨 뭐 그런 직장 얘기 나오는 드라마들 있잖아요. 거기서 인제 막 요상한 상사들 고런 분들이 인제 소시오패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SP는 그러니까 안티소셜은 행동 중심의 진단인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SPD의 하위 집단으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약간 이제 좀 경계선에 걸쳐 있는 특히 인제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되면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인제 "성격적인 특징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질문이 인제 김미 님이 또 질문을 해 주셨네요. 톰 크루즈를 보면 스턴트 대역 없이 위험한 촬영을 하잖아요. "안 무섭냐?"고 물어보니까 인제 "하나도 안 무섭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이지는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겁이 없는 정신 건강 쪽으로도 문제가 있는 걸까요? 라고 뭐 질문을 해 오셨는데요. 사실 이게 인제 음 그러니까 인터뷰 내용이나 아니면 뭔가 좀 제가 직접 진료하지 않은 분의 진단명을 얘기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것 자체가 인제 윤리적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인제 뭐 역사적으로 뭐 어떤 왕이 무슨 뭐 어떤 정신병리를 가졌을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은 인제 쪼끔 나누기는 하죠. 그렇지만 지금 실존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제 임상 진단명 자체를 정신과 의사가 뭐 그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윤리적이지는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인제 겁이 없고 뭐 무서움을 쪼끔 타지 않는다. 이거 자체는 그러니까 쪼끔 위험성은 있죠. 사실 인제 겁을
내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조심을 하게 되는 것을 익히게 되는 건데요. 예. 그거 자체는 인제 사람도 정신건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걱정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김민 님께서 인제 또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금요일 오후 5 시에 업무 지시를 하는 상사도 소시오패스겠죠?" 네. 그런가요? 음. 그러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 뭐 "아 이게 어쩔 수가 없는 일이야." "김 대리 미안해." 막 하면서 내가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이게 지금 안 되면 안 될 것 같거든. 너무 미안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걱정하면서 나중에 "우리 뭐 밥도 한번 먹고 내가 인제 뭐 위로 커피 하나 사다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인제 좀 하는 상사라면 그런 상사가 현실에 존재하는가요?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네 소시오패스는 아니겠죠. 네. 근데 금요일 오후 5 시에 막 풀 메이크업하면서 "나는 어디 갈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너는 뭐 하고 그러면은 불금 보내." 뭐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면서 공감은 하나도 없이 예 오히려 고통을 즐기는 듯한 그런 이제 행동을 보인다. 그러면 인제 '한 번쯤 의심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W 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소시오패스가 조직에서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것 같네요. 냉정하고 목적지향적이고" 예. "상황 바뀌면 한순간에 몰락하기도 하지만" 이라고 해 주셨네요. 그래서 인제 소시오패스트 오히려 인제 나르 쪽도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냉정하고 뭔가 좀 성취지향적이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신감도 항상 차 있고 다른 사람들은 지켜보지도 않아요. 그냥 내 상황에만 이렇게 몰입해 가지고 나의 성공과 뭐 이런 거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인제 이용하는 거에는 하나의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뭔가 좀 소시오패스 혹은 이제 반사회성 인격을 가지신 분들이 기능이 굉장히 좋으시면 그러면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어 뭐 이용해 버리고 버리고 예 뭐 이용해 먹고 버리고 하는 것들을 하나도 거리낌 없이 하기 때문에 예 뭔가 좀 잘 이용하고 그러한 이제 감각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곳에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초록 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예. "저는 회피성 성격 장애가 강력하게 의심되는 성격이다. 이상할 정도로 삐군 성격들이 자석처럼 잘 붙었습니다. 이성이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네.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아까 인제 제가 A군, B군, C군이 한 사람에게 동시에 있을 수 있냐 뭐 이런 인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인제 B군하고 C군은 전혀 다르거든요. 전혀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제 한쪽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른 쪽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굉장히 끌릴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뭐 주변에 친구들 보면 그런 사람들 꼭 있거든요. 되게 예쁜데 그냥 나쁜 남자만 만나고 다녀. 뭐 "나쁜 남자 감별기 같아." 뭐 그러면서 꼭 어디서 뭐 정말 막 쓰레기 같은 인간들만 끌어다가 와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어 뭐 그게 인제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B군이 가지고 있는 화려함과 자신감과 뭔가 좀 이런 기복이나 이런 것들이 어 그 기저에는 내가 인제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가 인제 좀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그게 있는데 C군 같은 경우에는 인제 버려질까 봐 무서워서 못 다가가는 그런 게 있어서 인제 두 분이 눈이 맞으면 이제 쪼끔 한동안은 되게 잘 지내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 되게 파괴적인 관계가 되기는 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그래서 인제 좀 '그런 특징들은 있다.'라는 측면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오씨 남자들. 그 약간 이제 강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히스 여자분들하고 또 이렇게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몇몇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성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뭔가 좀 잘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게 이제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성격적인 특성을 가진 분들한테 조금 더 끌리게 되는 경우는 있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경계성 성격인데 이게 인제 그 시간이 약간 좀 모자라긴 하지만 다음 시간에 계속 좀 하긴 할게요. 근데 이게 경계성 성격도 굉장히 인제 극적이고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다루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동요가 워낙에 극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인제 그러면서 인제 다른 사람 돌보지 않고 이러면은 주변 사람들을 파괴하는 형태로 이렇게 자기 감정을 표출을 하는 어 우리나라 인제 여자 악역 중에 인제 이런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인제 이 강한 이상화, 폄하가 급격히 교차를 하고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좀 일관된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예우나 이런 것들이 좀 양호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이 좀 신경을 좀 쓰면 더 좋긴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경계성 연극성, 자기애성 이런 쪽도 좀 다루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인제 좀 할 얘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어 뭔가 좀 시간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주변의 분들 보시거나 아니면 픽션이나 이런 거 보실 때 '아 어떤 성격적인 특징들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보고 좀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 것도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혹은 뭐 그 작품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도 인제 시간이 다 돼서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나머지 부분들 얘기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다시 뵐게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